네, 대장동 사건은 이렇고요. 이번엔 쌍방울 관련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한 뒤 적극적으로 입을 열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데 이어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쌍방울 관계자도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입니다. 남은 쟁점은 무엇이고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사건 취재한 김철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부터 태국 현지에서 밀착 취재한 김철희 기자와 함께 오늘 이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회장부터 알아볼 텐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인데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이미 기소를 했습니다. 혐의가 크게 5개였는데 대부분 구속영장에도 포함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제일 큰 게 19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대북 사업 과정을 하면서 800만 달러 정도를 밀반출하고 북한에 전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 원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들어갔고 주가 조작이나 증거인멸 지시, 횡령과 배임 혐의도 역시 들어갔습니다. 예, 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지금 구속영장에 빠져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네, 이게 원래 구속영장에 포함이 됐다가 기소 때 빠진 건데요. 이게 협력법에 보면 대북 협력 사업을 할 때 북한과 접촉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영장에 들어갔다가 빠진 이유가 김성태 송금이 협력을 위한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걸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뒤에 경기도 대신에 스마트팜 비용을 냈다던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주장을 한 데 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친분 관계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돈을 보낸 거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맞는데 만약에 경기도라던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돈을 대신 보낸 거라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대납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성립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 대신에 북한에 송금을 해야 하고요. 또 그 대가로 나중에 쌍방울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내용을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어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구조가 성남FC 사건을 떠올려 보면 비슷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부분 역시 기소에선 빠졌고요. 검찰은 만약에 사실관계를 더 따져서 뭔가 나온다면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흐름 보면 검찰이 대북 송금 목적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김성태 전 회장 수행비서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변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과 같이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관계자가 모두 5명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회장은 같이 태국에서 돌아왔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또 김성태랑 같이 있다가 도망쳤다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던 수행비서 박모 씨가 어제 송환이 됐습니다. 박 씨 자체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검찰 관계자 이야기도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증들이거든요. 당시에 김성태가 쓰던 차명폰이라던가 이런 물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피 당시에 김성태 회장이 누구랑 어떤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는지 전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경기도라던가 이재명 대표 개입이 암시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가 확 진척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조피 중에 김 전 회장, 양 현 회장 들어왔고 수행비서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외국에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2명이 외국에 머물고 있는 건 맞고요. 수행비서 서모 씨가 아직 행방이 우리 무중입니다. 다만 제일 먼저 붙잡혔던 사람이 아직 해외에 있는데 바로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해 12월에 5명 중에 제일 먼저 체포가 됐는데 처음에는 현지에서 귀국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가 이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그 이후에 가족 등을 통해서 귀국을 좀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태국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김 씨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4,000바트를 내고 항소 포기를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민국 산하에 있는 강제추방 대기소로 이송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주말에 들어올 수도 있고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검찰도 송환을 위해서 수사관들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 씨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의 직책이 재경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후배
큰 뭐 재무 흐름 같은 걸 다 알고 있고 거기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귀국 직후에 김성태 전 회장이 전환 사채 발행 같은 자금 흐름을 본인은 모른다. 이런 형성 과정과 운영은 다 김 씨가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대북 송금 당시에 자금 조달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대북 송금 목적이라던가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검찰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 직후에 금고지기가 다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와보면 또 두 사람의 입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있는 중간 인물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와는 달리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짚었던 것처럼 검찰이 넘어야 될 산이 바로 김성태랑 경기도 또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 부분을 찾아야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 전 회장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자신과 이재명 대표 사이를 이어줬다 이렇게 진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 부지사도 지금 재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2번 정도 옥중 서신을 보내가지고 본인 입장을 공개를 했는데 네.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몰랐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서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온다면 응할 생각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러면 이번 주 안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검찰의 칼끝이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겨눈 모양새인데 이 대표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중간다리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고 했고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완전 소설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이었는데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에는 구체적으로 19년 1월 17일을 콕 집었는데 지금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바로 이날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랑 통화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 본인은 오후 8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요약을 하자면 당시 만찬이 6시에서 8시 사이에 있었고 본인 재판도 8시에 끝났으니까 통화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네. 알리바이를 댄 건데요. 네.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이 만찬이 있었던 장소가 중국이어서 시차 간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져보자면 만찬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저녁 7시에서 밤 9시 사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재판이 8시에 끝났다면 뭐 물리적으로는 통화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통화를 나눴다거나 뭐 친분 관계가 증명되는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대표 말대로 소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그걸 좀 규명하려면 결국 관계자들 증언을 놓고 좀 맞춰봐야 할 텐데 지금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쌍방울 관련 수사, 특히나 뭐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저희가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당시 네. 쟁점이 변호사비 대납에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변호사비 대납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김성태 회장이 이 부분은 완전히 극구 부인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또 검찰도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약간 대북 송금 쪽으로 옮겨온 측면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의 핵심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가 있는데 이걸 대신 냈느냐 아니냐 여기에 좀 달려 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스마트팜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해서 이 부분 역시 명확하게 한쪽 입장이 맞다 이렇게 아직 판단하기가 좀 이른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냈다. 이것도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이 있긴 하지만 명확한 물증이라든지 증거를 제시한 게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명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수사가 길어지면서 검찰에서 이재명, 김성태 이 연결고리만 딱 정해놓고 의혹만 마구잡이로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귀국한 측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이화영 부지사가 기존의 대북 송금을 모른다고 했던 입장을 유지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명확한 물증까지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재명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일단은 현재에서 체포돼서 귀국 의사를 밝힌 금고직의 귀국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부 김철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